구독, 좋아요.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가 좀 잠기셨네요.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새벽까지 재판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 새벽까지 재판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뭐 자료도 보고 그에 대해서 대응 관련된 반박 자료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란 문제 조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란 시위대 사망자 2,000명, 3,000명, 지금 벌써 2만 명까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일부 AP통신은 2만 명 정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반정부 시위 관련해서 시작부터 현재까지 좀 시간, 장소, 주체, 이유, 진행 이런 과정들 좀 상황 중심으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새해 초부터 그 이란 사태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하기로는 뭐 3,000이라고 하는데 당장 오전에 보니까 이 비가 뭐 2만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반정부 시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자국민을 대량 학살하는 1979년 이후에 아주 그냥 가장 큰 이란 정부의 위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이제 정치적 그러니까 글로벌 정치적 지정학적 지도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일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지금 오늘이 1월 15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20일이 좀 안 됐습니다. 20일이 좀 안 됐고 발생 지역은 처음에는 이제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을 했다가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그리고 다시 농촌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체를 보니까 무장단체가 아니고요. 예. 그 반정부 시위 그러니까 지금 하메이니 이분이 지금 86세더라고요. 이 양반이. 네. 86세 하메이니 정권에 이제 누적되어 온 반발 그리고 특히 경제적 빈곤에 저항하는 국민 전체입니다. 그래서 뭐 청년, 여성, 노동자, 중산층 시민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마두로 체포했을 때 영상이 막 돌아다녔을 때 뭐 넥스트 뭐 쿠바 이런 그 슬로건이 많았거든요. 근데 특히 이란은 세이브 이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이란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었는데 그게 국제사회가 많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이란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어떤 여성이 히잡을 쓰고 나타나서 그런 피켓 운동을 하는 걸 제가 타임 오브 인디아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 시위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예사롭지가 않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뭐 4만 명이 뭐 지금 만 수치에 가깝다고 하니까 천 단위가 아니고요. 만 단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는 이게 상당히 진압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갔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동원되고 있는 그 진압, 그 정부 측 인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현대판 게슈타포에 해당하는 종교 경찰 그러니까 가슈테 에르샤드라고 하는 지금 하메이니 수호대죠. 하메이니 개인 뭐 사병 조직과 같은 현대판 게슈타포가 동원이 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실탄으로 진압하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본보기로 처형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반의 스타링크까지 전부 차단을 해서 아예 이란 내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이 외부에 유출이 전혀 안 되도록 그러니까 벌써 이상한 거죠. 이게 시위대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오히려 도움을 요청할 텐데 시위대가 시위를 일으키는 양상 자체가 이제 예사롭지 않고 그 진압 자체도 굉장히 비이성적이,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자국민을 학살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걸 아예 외부에 유출을 못 시키도록 가장 먼저 인터넷선을 잘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외신 기사가 저희가 준비가 된 게 있을 텐데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신부도 한번
볼까요? 예. 사진 위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뭐 예. 지금 이게 아마 초기에 풀린 사진일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를 차단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그 정확하다. 그러니까 최신 업데이트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하메이니 사진을 불태우는 것이 저렇게 막 불을 지르고 이렇게 비화가 되기 전에는 평화 시위였습니다. 예. 평화 시위였다가 이제 뭐 시위에 가담하지도 않은 어린애들 12명이 막 갑자기 학살을 당하고 시체로 발견이 되고 그리고 막 사람을 그냥 끌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인터넷선을 잘랐다 그랬잖아요. 예. 아예 지금 스타링크 얘기가 나오는데 스타링크 선을 자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드론을 띄워서 누가 이 시위에 가담하고 있냐, 특별히 반체제 그 주요 인사가 누구냐, 그래서 본보기로 아주 직결 교수형을 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색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시위 참가자들이나 주도자를 찾아내는 반면에 관련 영상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인터넷 망을 다 차단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 텐데 지금 이란 시위자 2,500명 넘어섰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지금 2,500명이 아닌 것 같고요. 예. 만 단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 단위. 그리고 한국 거주 이란인 모델이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한국에서도 그렇죠. 시위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봤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좀 적극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달라. 지금 이란 SNS가 다 막혀서 돈을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신정 체제잖아요 이란이. 네. 그래서 집권자 사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독재자죠. 그래서 하메이니의 사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친서방 정권 자유민주주의에 조금 더 가까웠던 그걸 좀 추구하려고 했던 팔레비 왕조에 대한 지지를 하는 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비 왕조로의 회귀를 원하는 이란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동시에 하메이니의 죽음을 원한다. 우리는 하메이니의 죽음 소식을 원한다. 뭐 이런 요구가 담겨 있는 표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 뭐 언론 보도 관련해서 지금 막판에 좀 사진과 보도 기사 제목을 보여주셨는데 예. 이란 사태 관련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외신에서 왜 보도가 대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측면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이게 사실 마두로 건은 사람이 독재자가 한 명이 체포가 된 건데 네. 지금 저 건 같은 경우는 이란 정부가 사실상 국민을 학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도가 됐다면 사실 베네수엘라 건보다 먼저 보도가 됐어야 맞는 건데 그동안 이 보도를 안 한 이유는 워낙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제 잦았습니다. 본격화된 거는 2022년에 22살 여성이 22세 되는 여성이 이제 히잡을 안 썼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이 됐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반정부 시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뭐 금방 진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자충수를 둔 거죠. 하메이니가. 그러니까 전 자승자박 전략 때문에 오히려 보도가 확산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는 뭐 바시즈 민병대나 이슬람 혁명 수비대나 이렇게 본인들 하메이니 정권을 수호하는 그런 무장 단체를 투입해서 충분히 진압을 해 왔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란이 지난해 6월에 포르도 같이 핵시설 3개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메이니 정권이 본인들 정권의 레짐이 이제 레임덕이 왔다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79년부터 2026년까지면 47년이거든요. 횟수로 47년째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끝물이다. 그리고 하메이니가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적고 이런 국가적 위기의식 때문에 더 강경하게 진압하는 어리석은 거죠.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의 X 그리고 트루스 소셜에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시위를 멈추지 말고 기관을 점령을 해달라. 도움을 곧 보내겠다. 이런 어나운스를 하면서 이제 외신이 확 집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란에 지금 지난해 6월에 포르도 등 핵시설 공격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란 공격할 거니까 빨리 비우고
그 튀르키예를 떠나라. 가능하면 빨리 떠나라. 이런 얘기를 미국 국무부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주 이란 미 대사관에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9일 뒤에 포르도 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경고성 발언이 아니라 뭔가 액션 플랜을 짜놓고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액션 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말을 하고 실행하는 이게 마두로 체포 때도 그랬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경고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 준비한 거 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런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란에 대한 공격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런 그 표징이 나타나면서 이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시위 양상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언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앞서 이제 이 시위를 진압하는 이란 당국, 이란 정부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초기에는 이 경찰이 조금 나서서 진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양상을 보면 이 시위를 진압하는 주요 임무를 받은 이 종사자 또는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 수비대, 바시즈 민병대, 예, 뭐 맞습니다. 혁명병원 뭐 이런 주체들이 떠올랐어요. 기관들이 왜 이 기관들이 나온 건지 또 경찰에서 이들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보통 불법 시위나 예. 불법 뭐 집회 같은 게 열리면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경찰이 투입이 되겠죠. 그렇죠. 그 범죄를 진압하는 그 기관이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경찰이니까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신정 체제다 보니까 그 국가 내부에 그러니까 내부 문제를 다루는 치안 기관이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찰이 투입이 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메이니의 그 민병 수비대죠. 네. 예,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하신 바시즈 민병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자체가 벌써 종교적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동원됐다는 거는 그만큼 하메이니가 자기 체제, 그러니까 신정 체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메이니 독재 체제죠. 하메이니 독재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그걸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찰만 풀어서 진압을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지만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단순한 시위대가 아니라 아예 하메이니 아까 이제 우리가 이슬람 언어로 써진 걸 보셨지만 타겟 자체가 정부라기보다는 하메이니에 있거든요. 하메이니 정권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메이니 스스로도 지금 시위대가 나를 겨냥하고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 그 사병을 푼 것이죠. 지금도 사진도 보면은 하메이니 사진을 불태우고 있잖아요. 예. 저것도 아마 지금 스타링크가 끊기기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메이니 자체도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시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민병대를 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신정 체제 그리고 뭐 이슬람 그란 종교가 추구하는 절대자에 대한 그 절대 신에 대한 게 모독이다. 이렇게 보면서 체제에 대한 반란이고 체제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메이니 자체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원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그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진압용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네. 그 경찰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하고 같이 싸울 때 그때 파견이 나가는 조직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지 종교 단체니까요. 종교 무장 단체니까 국내 시위 진압용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도 드려야겠네요. 최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위대의 주도자는 2명인데 1번은 트럼프고 2번은 네타냐후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네. 이 시위대가 부정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신정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에 대한 탄압, 이런 인권 탄압, 경제적인 무능, 정치체제의 부도덕함 이런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고 미국 반미 정권이 늘 그렇잖아요. 미국과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사주를 받아서 불법적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 반 이란 정부 시위대의 그 주축들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정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푼다. 이런 식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란과 이 베네수엘라의 공통된 특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민병대도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예, 이란에 바시즘 민병대가 있다면 베네수엘라에는 콜렉티브 민병대가 있죠. 맞습니다. 예, 카베요 내무장관이 사실상 이끌고 있다는 이 콜렉티브 민병대. 시위가 진행이 되면 시위대 근처에 있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총기로 난사를 한다고 그러죠. 지금 바시즘 민병대도 비슷한 행태를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자, 그 또 다른 이제 사실은 관심이 원래 오늘 에르판 솔타니 26세의 청년 이란이 오늘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었어요. 예. 에르판 솔타니가 그래서 지금 체포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외국에서도 에르판 솔타니를 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높아졌는데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 지금 이 에르판 솔타니는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청년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나 뭐 그 독재를 하고 있는 정권, 국민을 탄압하고 있는 정권의 목소리를 내는 계층이 전 두 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젊은 청년들, 또 하나는 그 안정된 정권 안정기에서 부흥을 누려본 나이 드신 분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본인의 자녀나 손자녀가 걱정이 돼서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나 하고 아스팔트에 나서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젊은 청년들이 각성이 돼서 나서는 경우가 있죠. 양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르판 솔타니는 그 반정부 시위를 했던 청년이긴 해요. 근데 네. 뭐 불을 지르거나 뭐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이 청년은 절대적으로 이제 평화적인 시위를 했던 그 청년이고, 특히 이제 이슬람 정권, 그러니까 하메니 정권이 그동안 히잡 안 쓴 여성들을 너무나 많이 이제 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인권 탄압이라고 보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온 청년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신 저 청년인데, 저 청년 사형이 예고된 듀데이트가 원래 어제입니다. 그 저도 이제 새벽에 사형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사형이 된 건가 너무 불안해서 계속 찾아봤는데 소식이 안 나오더라고요. 뜨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20분 전에 확인하니까 미국 CBS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13일에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저 청년 네네. 관련해서. 네. 지금 그 이란에서 사람을 계속 뭐 죽인다는 이야기가 있고, 게다가 저게 되게 악질적인 게 본보기란 얘기, 본보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거리에 걸어놓고 완전히 교수형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막았죠. 저 청년을 교수형을 시키는 순간 어마어마한 공격이 이제 있을 거다. 저 청년 생명을 뺏지 마라.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메니가 쫄아가지고 하메니 너무 다행이죠. 네. 하메니가 바짝 쫄아가지고. 그 전에 한번 또는 쫄은 장면이 있었죠. 핵 문제 관련 협상하겠다. 아, 그쵸. 예. 왜냐면은 포르도를 한번 얻어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웃으면서 막 춤추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한다면 하는 양반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다 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26세 청년 하나 죽여서 얻는 이익보다는 이게 잃는 게 훨씬 많겠다. 득보다 실이 많겠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처형을 안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싹싹 빈 거죠. 우리가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교수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볼 순 없다. 좀 구질구질하네요. 아, 진짜 쪽팔린 거죠, 이게 진짜. 네, 쪽팔린 건데, 그 에르판 솔탄이 다행히 다행히 생명을 구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네. 그리고 지금 교수형 당분간 오늘이나 내일, 그러니까 14일이나 15일이나 교수형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저 청년이 교수형을 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됨으로써 저 청년의 이제 존재가 반정부, 그리고 반정부 시위도 있지만 인권 탄압을 위한 그 운동을 했던 청년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마두로 체포한 것 때문에 박서군인가요? 사회적 대개혁이요. 한국진보연대 대표요. 아시죠? 예, 상임대표. 대표였다가 영전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대개 정부위원회 예. 인사가 지금 반미 본인이 했던 버릇을 못 고치고 말이죠.
아스팔트에 나서가지고 아니 사회적 대개혁위원회로 영전을 시켜줬으면 정부위원회 위원장답게 몸을 사릴 것이지 아스팔트에 또 기어 나와가지고 반미 시위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마두로의 인권을 수호하는 그 진보당 위원장들 그리고 박성훈 씨는 왜 그 우리 에르판 솔타니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뭐 마두로 인권은 인권이고 에르판 솔타니 인권은 뭐 인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보당 그다음에 말씀하신 한국진보연대 물론 박서군이 이제 이석을 하긴 했지만 정부위원회 수장으로요. 뭐 한마디 말이 없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에르판 솔타니는 지금 무사합니다. 무사하고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이 죽지 않는 한 우리 에르판 솔타니도 죽는 그래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죠. 국제사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개입할 건지 여러 가지 국제사회 관련된 개입들이 미국, 유럽은 유럽대로 제재 조치에 대해서 결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아까 우리 김지희 변호사도 일부 소개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이 사태 실제로 어떻게 개입할 것으로 보이는지 군사 개입까지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외신 보도 특히 이제 폭스뉴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먼저 준비된 폭스뉴스 자료가 있으면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예. 준비하실 동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폭스뉴스 준비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트럼프가 이제 에르판 솔타니의 교수형 얘기를 듣고 예, 죽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어나운스를 한 이후로 예, 물론 그 전에는 help is coming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도움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서 포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자체가 먼저 계획을 준비하고 그게 완성이 되면 그때 비로소 브리핑을 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노출시키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그 준비된 계획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그 미국 행정부가 갖고 있는 힘, 방침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도덕적 개입이 이미 한번 그 SNS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란 시위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연대 메시지.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줄 테니까 지금 여기서 시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해달라 이런 정보를 이제 주면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 압박은 이란을 포함해서 특정 국가의 이제 비자를 동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카드, 그러니까 비폭력적 카드죠. 평화적이면서 경제적이면서 그러면서 가장 직격탄을 많이 날릴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비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강해지고 부유해지면 미국이란 나라에 가거나 자기 자녀들 유학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자를 막는 순간 다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반미 시위하는 사람들 자녀들 중에서 미국에 유학 가 있고 뭐 좌파 키즈들이라고 하죠. 좌파 키즈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 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미국 비자 주지 않겠다. 미국 비자 안 주면은 당장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미국에서 살다가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거지를 미국에서 두던 사람이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막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즈, 그래서 비자를 동결시키겠다. 그래서 있는 비자는 뺐고 추가 비자는 내보내지 않고 게다가 이게 지금 무기한이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란을 압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군사적 개입 가능성입니다. 당장 미국 국무부가 13일에 안전경보를 발령하면서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지금 당장은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을 뿐이지 미국 공격이 시작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튀르키예를 통하는 육로를 통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미 대사관 역시 빨리 철수를 해라 빨리 출국해라는 얘기를 지금 이란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도 제공했지만 그 메시지를 제공했지만 지금 대사관 직원들도 빼내고 있거든요. 대사관 직원들 마지막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그 최소한의 인원을 제약은 빼내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우리가 2025년 6월 22일에 포르도 등 얻어맞은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국무부 장관이죠. 72대 국무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가 내가 장난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냐. 내가 어닝을 여러 번 줬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2차, 3차 공격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가 뭐 힘이 없냐, 명분이 없냐, 명분이 있잖아요. 베네수엘라나 이란이 명분이 있거든요. 정권, 그 독재자들만 반미를 하지 국민들은 도와달라고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하메니 정권은 떠는 거죠. 이게 작년 6월의 악몽이 이거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작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메니가 깨끗하게 지금 86세나 됐잖아요, 이 양반이. 네. 깨끗하게 내려오고 이란에도 친서방 정권이 다시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1월에 벌써 1타 쌍피라기보다 이제 두 번이나 그 독재 정권 정리를 하고 있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베네수엘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란의 대패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안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이란 그 국민들이 포기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밖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베네수엘라를 정리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제 이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란 사태 관련해서 어떻게 이란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는지 그 시작점, 동기, 이유, 양상 또 시위를 진압하는 이란 당국의 기관들 그 기관들 안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외신 보도 그 외신 보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이런 것까지 좀 두루 살펴봤습니다. 압축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이란 문제 상당히 자세히 분석을 해주신 3부 김지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